된다 하시는 분 질문. 수원인가요? 수투인가요? 수원. (63쪽에) 2번이요? 54쪽 53? 53쪽에 2번. 요건가요? 얘도 보시죠. fx 이퀄 5의 x제곱에 대해서 얘 그래프와 직선체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a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맞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2a 집어넣으면 둘이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5의 x제곱이라는 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쫙 증가하는 올라가는 그래프인 거지. 이렇게 이딴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는 0. 얼마인 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0,1이니까 얘는 분명 요 사이에 있을 거예요. 요렇게. 맞습니까? 이거지?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얼마? 루트 2니까 요게 2a라는 거지. 2a 값 요렇게. 공감하시나요? 거지? 여기가 질문 되셨습니까?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5에 2a제곱 이퀄 얼마 나온다냐고? 루트 3 마이너스 얼마? 루트 2 나온다는 거 아시겠지? 근데 감이 오시는 게 요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잘 봐요. 얘가 지금 a가 요렇게 되겠지. fa 값은 하나 써놓고 시작하자. 5의 2a제곱 이퀄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5의 a제곱은 5의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5의 f의 마이너스 a제곱은 5의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 둘이 역수관계라는 겁니다. 지금가. 그럼 이렇게 써보자. 이제 그래프는 아셨으니까 이제 끝내고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얘가 5의 a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a제곱 얘가 5의 3a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3a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가. 근데 얘가 곱셈 공식에 따르자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맞습니까? 이제? 둘이 곱한 거니까 얼마야 얘는? a, b니까 5. 맞습니까? 그지? 따라서 끝난 거지. 끝. 뭐가 끝났습니까? 얘 나가리 되니까 요것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 1. 아 그렇죠. 1. 맞습니까? 그지? 케이스 A 되시죠? 계산만 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또 질문. 질문 없으신가요? 넘어낼까요? 네. 밑에 바로 3번이요. 얘도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fx가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 그래프를 딱 보니까 점근선이 y가 3이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얘를 y축 대칭한 그래프랑 똑같대.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y축 대칭되는 거니까 y 이퀄 어떻게 돼?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얼마? b라는 그래프랑 같겠네요. 지금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플러스 a는 마이너스가 안 붙는. 예, 안 붙네. x만 붙는 거죠. x만. 그럼 이제 b가 3인 거 아시니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오케이. 또 질문 없나요? 없으시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투 먼저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수원 삼각함수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여서 수투를 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투 부분이요. 수투 부분에 도함수 활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도함수 활용. 잘 따라오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도함수 활용이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인데 오늘 할 건 도함수 활용 1입니다. 도함수 활용이 1하면 결론은 뭐 구하라는 거냐면 접방 구하라는 거예요. 접방. 맞습니까? 접선의 방식 구하라는 건데 잘 따라오세요. 접방 구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 fx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 그래프 위에 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빨리 오세요. 이 위에 점을 주면 좀 쉬워집니다. 맞죠? 왜 쉬워지냐면 봐봐. a, b라고 주어졌으면 a, b는 지나는 점은 알 거고 얘의 기울기가 누가 되는 거야? f' 얼마? a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것처럼 접방 바로 구할 수 있죠. y 이퀄 어떻게 됩니까? f'A 기울기 곱하기 x-x1 플러스 y1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울기를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다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 기울기가 2면서 여기 접하는 접방이 두 개 있겠지. 그래프 상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임의의 점을 찾는 거죠. 이게 t라고.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f't가 얼마다? 2다 하시면 t 값이 나온단 말이죠. t 값이 나오면 지나는 접점도 구하실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지나는 기울기 접점하니까 또 접방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여러분 이건 외워놓으세요. 이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의 점에서의 접방인 거지. 이런 식으로 외부의 점을 주는 거야. a, b 이렇게. 맞죠? 그래서 외부의 점에서의 접방은 이렇게 접방을 찾는 건데 포인트는 뭐예요? t, f, t라고 하셔서 이 기울기가 a, b를 지난다라고 놓고 푸는 게 정석인데 이렇게 풀면 하수입니다. 하수. 맞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이 둘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서로 어때? 같아요. 그래서 요건 아예 외우자고 값.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평균 변화율이 뭐랑 똑같다? F 프라임 T 순간 변화율 같다라고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빨리 풀려요. 아시겠죠? 그지?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두 가지 성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롤의 정리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롤의 정리가 뭐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면서 요 사이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무조건 뭐다? 미분에서 0 되는 게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게 롤의 정리죠.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있다. 맞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맞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앞으로 좀 더 올라가면요. 앞으로 올라가면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 롤의 정리의 전제 조건은 뭐였죠? 당연히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하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평균값 정리는 함수값이 달라도 괜찮아요. 맞죠?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게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맞죠? 롤의 정리를 한 방향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마지막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사이값 정리라는 게 나올 건데 사이값 정리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맞죠? 안 나오네요 여기서는. 사이값 정리는 증명값에서 많이 쓰여요. 맞죠?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맞죠? 그지? 여기서 부산에서 차 타고 중국 가려면 무조건 북한 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서 여기까지 연속이면 무조건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 그 말인 거야.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보세요. fx가 있고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a에서부터 b까지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려지겠지. 뭔가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는 어떤 k랑은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 그 말입니다. 언제 많이 쓰이냐면 증명할 때 많이 쓰여요. 근에 대한 증명. 예를 들어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시면 되냐면 판별식을 쓰면 됐단 말이지. 근데 3차는 판별식을 못 쓴다고. 그래서 어떻게 증명해?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첫 번째, 얘가 연속인 걸 보여줘요. 끊기지 않았다는 거를. 두 번째, 부호가 다른 걸 보여주는 거야. a를 집어넣었더만 음수고 b를 집어넣었는데 양수다. 이렇게. 그럼 그래프상 따지면 연속이니까 끊기지 않았는데 a를 집어넣었는데 음수고 b를 집어넣었는데 양수면 적어도 한 번은 0된 애가 있다. 이 증명법에서 많이 쓰입니다. 수리논술에서도. 맞죠? 그지? 그리고선 넘어가면 함수의 증가함수 같이 보시죠. f 프라임 값은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미분 값이에요. 미분은 뭐다? 그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인 거지. 맞죠? 그래서 미분 값이 플러스라는 건 뭡니까? 항상 그 그래프는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 점에서. 그 다음 미분 값이 음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점에서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려면 미분의 부호를 보시면 돼. 항상. 그래서 f 프라임은 부호를 보는 겁니다. 항상. 공감하시죠? 다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건 좀 알고 있자고. 요렇게. 잘 봐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얘를 증가 상태라고 합니다. 증가 상태. 쉽게 얘기하면 얘는 ing인 거야.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지? 근데 이렇게 놓으면요. f 프라임 x가 0 이상이라고 놓으면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증가 함수라고 합니다. 증가 함수. 0이 되더라도 증가 함수라고. 왜? 이런 그래프 봐봐. 이런 그래프. 맞습니까? 이런 그래프. 여기서 0 되잖아. 기울기가. 하지만 뭐 하고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따라서 증가 함수라고 하면 이퀄이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그걸 잘 기억해 놓자고 가.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시면 극대극소 안 봐도 뻔하죠. 극대극소의 정의가 여러분 바뀌었어요. 한 4년 전인가. 원래는 뭐냐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기점으로 해서 따지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안 따져요. 무슨 소리냐? 주의값보다 크면 극대, 주의값보다 작으면 극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끔 착각하는 게 이런 거거든. 봐봐요. 이런 그래프 얘 극소, 얘 극대인 건 아시겠지? 얘도 뭡니까? 극소예요. 비록 미분은 안 되지만 극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뾰족점이더라도 주의값이랑 비교했을 때 작으면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 다만 극대극소를 갖는 점들은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뭐다? 미분에서 0 될 수 있는 애들이 후보인 거지. 맞죠? 그래서 미리 배우셨잖아. 특강 때. 맞죠? 방학 때. 미분을 해서 3증분을 갖는 경우는 미분에서 0이 되지만 그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런 경우를 잘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넘어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빨리 보시죠. 3번입니다. 곡선 제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래. 자, 기울기가 최소다. 뭐죠? f 프라임 x가 최소네. 빨리 보자. 어떻게 됩니까?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인 거죠? 얘가 최소인 걸 찾으래. 맞죠? 근데 얘 몇 차? 2차.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축방 얼마? x 이퀄? x 이퀄? 뭐 2가 되겠네요. 2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2일 때야. 2일 때. 그럼 2 집어넣으면 2,f2 좌표점 알아요? 몰라요? 좌표점? 알죠? f'2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기울기 안 해요. 그러면 정답 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유형 6번입니다. 유형 2번에 9번이네요. 9번. 같이 보시죠.
문제 보니까 fx 그래프 fx 위에 2,f2에서의 접방이 저거라고 합니다. 맞죠? 끝났네. y 이퀄 f 프라임 2 곱하기 x-x1 플러스 y1 한 게 얼마다? 얘가 3x-5다 그 말이겠네요. 맞죠? 그럼 f 프라임 2가 3이라는 거 아실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도 구하실 수 있겠지.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접방 구하여라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맞습니까? 조심하시고 얘 미분하면 뭐 써야 돼요? 곱에 대한 미분법 쓰셔야 됩니다. 맞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플러스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 하신 다음에 2를 집어넣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형 3번에서 12번이네요. 같이 보게요. 자, 이 3차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2차, 1이면서 2차인 그래프랑 서로 만난대요.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 위 P점에서의 접선과 여기 위 P점의 접선 서로 뭐래요? 수직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런 상황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뭐 그렇죠. 뭐 2차가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근데 얘 접선이 서로 뭐라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맞죠? 그지? 뭐 그래프가 좀 애매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맞죠? 그지?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일단 만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2 집어넣은 게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F2랑 G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지? 그 다음 또 접방이 수직이니까 F'2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G'2 구하실 수 있죠. 왜? 얘가 뭐예요? F'2분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맞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GX 구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구할 수 있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 미지수 2개, 연립식 2개 그럼 뜰 수 있다는 소린 겁니다. 지금 공감하셔요 여기까지? 오케이.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저게 그 날개가 약간 고장나서 벽으로 타고 내리더라고 막. 네, 바람이 벽을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AS를 불렀는데 벽 쪽이 춥습니다. 벽 쪽이. 네, 저 자리가 추워요. 맞죠? 따뜻하게 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4번입니다. 유제 4번. 15번이네요. 문제 보시죠. 문제 보니까 세제곱부터 3차식이 있는데 fx 위에 1,f1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b라고 했어요. 맞죠? 이건 여러분 아는 사람은 바로 풀 수 있죠. 왜? 보세요. 얘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1이 있어. 이렇게 a점이 있어. 여기에서 접방을 빡 그었어요. 이렇게. 맞죠? 얘가 a고 얘가 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 루트 10이라는 겁니다. 맞죠? 야매를 쓰면 좀 빨리 풀 수 있고 정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정석으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해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1, 얼마죠? A인가요? 맞나? 맞죠?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A-1인가요? 아니지. A- 얼마야?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지? 그럼 해보자.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기울기 곱하기 얘가 x-x1 플러스 y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누구랑 같다고 하는 거 얘가 뭐예요? a-1x 그 다음 얼마입니까? 플러스 1 요거죠? 요거 맞습니까? 얘가 어디랑 같다? 얘랑 누구랑 같다? 3차식이랑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한쪽으로 넘기시는 순간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가 분명 이렇게 될 거라고요. 보나마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맞습니까? 둘이 같다고 놓고 푸는 순간이요. 맞습니까? 실제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되고 넘어오면 몇 x입니까? 넘어오면 x 이퀄 0 되는 거 아시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분명히 x-1의 제곱 플러스 x-p니까 보나마나 이 p가 얼마겠어요? p가 얼마일까? 0이겠지. 0 딱 봐도 맞나요? 여기까지? 왜냐면 그래야지 딱 맞아 떨어지잖아. 개수가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0이라는 겁니다. 0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1이고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럼 좌표점 하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얼마다? 루트 10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공감하시죠? 여기까지? 네? 다른 방법은 2대1을 쓰는 건데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시면 유형 5번입니다. 유형 5번에 21번이네요. 21번 같이 보시죠. 자, 이 3차 함수에 fx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래. 맞죠? 이건 빨리 설명드릴게요. 3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울기가 2인 거는 분명 두 점이 있을 거예요. 맞죠? 이건 실제로 미분에서 2 나온다 하시면 두 점 나옵니다. 따라서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아무 점이나 잡아도 어때요?
괜찮다 그 말입니다. 맞죠? 직방만 떠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된다는 소린 거예요. 그 다음 유형 6번에 24번입니다. 24번 같이 보시죠. 얘 뭐죠? 외부에서의 접선입니다.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이 집어넣으면 3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외부에서의 아니지 위점 맞네요. 맞죠? 그럼 끝났네. y는 어떻게 됩니까? f'2 곱하기 x-x1 플러스 y는 접방 나오네요. 맞죠? 이 접방이 여기랑 뭐 한대요? 접한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3차가 있으면 요 직방이 얘랑 어떤 서로 접한다 그 소리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질문 맞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요 점을 t점이라고 나봐. t점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t 집어넣은 거랑 여기에 t 집어넣은 거랑 둘이 어떻다? 같다. 그 다음 또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게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풀리는 거겠네. 맞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7번에 30번입니다. 문제 보시죠. 2사분면 위 마이너스 1,k에 대해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 서로 뭐다? 수직이다. 이건 하나 풀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 매번 나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봐. 일단 얘 좀 자세히 그려보자. 축방이 어디 있죠? 2분의 5죠. 2분의 5.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합니다. 지금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1,k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봐. 마이너스 1,k 이렇게 지금 값. 여기에 그은 접선이 서로 뭐라는 거야? 수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 요건 어떻게 푸셔야 되냐? 잘 따라오세요. 임의의 점을 찾는 거지. 기억나시죠? 어떻게 잡아?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외부의 접선이니까. 그럼 외부의 접선에서의 뭐 평균 변화율 구해보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 마이너스 k.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 뭐랑 똑같다? 순간 변화율과 같다 라고 찾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맞습니까? 괜찮으신가요? t점이 뭐죠 여러분? 다시 얘랑 얘의 평균 변화율을 찾은 겁니다. 평균 변화율. 여기서 뺀 거분에 여기서 뺀 거. 평균 변화율이 여기에서의 뭐랑 똑같다? 순간 변화율과 같다. 미분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가. 마이너스 2t 이렇게 지금 가. 맞습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 t가 의미하는 게 뭐죠? 접점입니다. 접점이 t입니다. 맞습니까? 접점이에요. 접점이 몇 개야 지금? 2개니까 t거나 2차식이 나오겠지. 보나마나 맞나요? 정리해보자고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 마이너스 k 이퀄 어떻게 마이너스 2t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t 플러스 5인가요? 넘어가시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공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울기래잖아. 기울기 맞습니까? 기울기가 뭔데요? 요게 기울기 아닙니까? 그 두 기울기에 곱이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를 t1, t2라고 할게. t1, t2 맞죠? t1 플러스 t2 값은 얼마입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르자면 얼마? 마이너스 2. t1, t2는 얼마입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르자면 얼마? 1 마이너스 얼마? k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울기 해보자. 첫 번째 기울기 뭐죠? 마이너스 2t1 플러스 얼마? 5.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 2t2 플러스 얼마? 5. 얘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 수직이니까 맞죠? 전개 때리면 됩니다. 4t1 t2 맞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빼면 t1 플러스 t2 플러스 25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공감하시나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얘 그대로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k 맞죠? 얘 그대로 집으면 플러스 얼마? 20 플러스 25 이퀄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k 이퀄 얼마입니까? 45에다가 49 넘어가면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50인가요? k가 얼마입니까? 2분의 25다. 이렇게 뜰 수 있는 거죠.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한 중상 정도 됩니다. 맞죠?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의 점에서의 접방은 수능 모의고사에서 항상 많이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괜찮나요? 이따 풀어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유형 8번에 33번입니다. 같이 보시죠.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x 위의 점 2,f2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포인트 마찬가지 어떻게 푸시면 돼? 마찬가지 f' 2 x-2 플러스 f2가 접방 나오는 거죠. 이게 L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얘랑 뭐 한대요? A점에서 뭐 한대요? 접한대. A점 뭔지 몰라. T점이라고 찾아. T점. 맞습니까? 따라서 아까랑 똑같죠. 여기 T 집어넣은 거랑 저기 T 집어넣은 게 서로 어때요? 같죠. 만나는 거니까. 그 다음 또 얘 미분한 거랑 얘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게 서로 어때요? 같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이런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얘를 T라고 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t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둘이 같아야 되고 미분에서 t 집어넣은 것도 어떻다?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감하시죠? 넘어가셔서 유형 9번에 39번입니다. 39번 얘도 보시죠. 4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fx 위에 1, f1에서의 접선을 구하실 수 있어요. 맞죠? f'1, x-1 플러스 f1 하시면 접방 나오게 되는 거겠죠. 맞지? 이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싼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맞죠? 뭐 이거 실제로 구하시면 뭐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맞죠? 이거지? 그럼 이 넓이 구하면 얼마다? 넓이가 3이다 하시면 되는 거겠지. 실제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접방만 구하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괜찮나요? 풀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풀어보실래요? 39번 풀어봅시다. 풀어봅시다. 접방만 구하시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접방 구해보세요, 한번. 네? 아닙니다. 음식 메뉴가 적혀 있는데요. 햄버거, 고구마 튀김, 닭갈비, 막국수. 네, 선생님 오세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a입니다. 지금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접방 구한 거예요.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가. 따라서 얘가 a인 거고 얘가 얼마인 거예요? 2분의 a인 거죠. 2분의 a. 공감하시나요? 그럼 끝났죠. 넓이 얼마입니까? 4분의 1 a 제곱. 얘가 얼마다? 요게 3이다. a 제곱 얼마다? 10이다. 정답 2루트 3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유형 10번에 42번입니다. 문제 보시죠. 롤의 정리를 만족시킨다, 여러분. 자, 롤의 정리하면 여러분 미분에서 0 나온다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지금 맞죠? 그 둘이 같은 값 중에서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겠지. 맞죠? 분명히 미분하면 몇 차? 3차. 3차가 0 되는 건 해 몇 개예요? 3개겠지. 3개. 맞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이거지? 그 중에서 요 사이에 있는 얘를 만족시키면서 마이너스 2랑 4 사이에 있는 애를 찾으시면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롤의 정리였어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11번입니다. 11번 45번입니다. 문제 보자고요. 자,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3의 최대를 구하래.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겠네요. 맞죠? 일단 여기 한번 보자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킨대. 뭔 소리입니까? f'x가 뭐예요? 커봤자 몇이다? 2다. 커봤자 2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럼 같이 보자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온대요. 1 맞습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마이너스 1 여기 있어야 되죠?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맞죠?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다항함수니까 연속입니다. 연속. 근데 F3이 가장 커져야 되는데 그 말은 기울기가 가장 커지면 돼요. 기울기가 몇이면 돼요? 계속 2로 가면 됩니다. 2로. 맞습니까? 왜냐면 기울기가 커져봤자 2니까. 따라서 3일 때 값을 물어봤으니까 기울기로 푸시면 되겠네. 얼마 늘어났죠? 4 늘어났네. 근데 기울기가 2래. 그럼 얼마 늘어야 돼? 8. 그럼 얼마야 됩니까? 7이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 질문. 됐습니까? 요 사이에서 기울기가 가장 커질 때가 F3의 가장 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개념값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48번 보시죠. 48번. 유형 12번입니다. 3차 함수가 감소하는 모든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래요? 2까지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하시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지.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면서요.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죠? 감소하는 범위가 몇이래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다. 맞습니까?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 그 말이겠네요. 맞습니까?
2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요거 아시는 친구들은 벌써 풀 수 있죠 여러분. F'X 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차항계수 3일 거예요. 제 미분한 거니까. 그러면서 해가 얼마? X 플러스 1 얼마? X 마이너스 얼마? 2다. 끝났네요. 맞죠? 그럼 이제 적분 때리면 되는 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인가요? 그럼 fx는 적분 때리면 여기서 x 3개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 플러스 1이겠죠. 적분상수 1을 줬으니까. 맞죠? 했던 거니까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적분 안 구하고 풀 거면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아야 돼요. 적분이 훨씬 편하죠. 맞죠? 적분 기억나시죠? 지수에 1을 더한 다음에 분모에 깔아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미분하면 얘 되냐 이 생각하면 맞죠? 여기에 1 더한 다음에 분모에 깔아주면 돼. 그럼 1 더하니까 3이 되고 분모 까니까 3분의 3이니까 1이 되는 거겠지. 맞죠? 네, 반대입니다. 미분 반대인 거 연습하셔야 돼. 복습하세요. 넘어가시면 유형 13번입니다. 유형 13번 54번 보시죠. 문제 보시죠. 이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뭐 해야 되는데 증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죠? 얘를 딱 보니까 절대값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뉜다는 거 아시겠지? a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냥 나오니까 x 3개 마이너스 x 2개 x 마이너스 3 이렇게요. 맞죠? 근데 x a보다 작으면 x 3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나올 거예요. 맞죠? 보나마나 a 집어넣으면 어때? 둘이 같죠? 함수값은 같아요.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으로 같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계속 뭐 해야 되는데 실전에 뭐 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요. 맞죠? 그럼 여러분 증가 감소하는 걸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f 프라임 x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맞죠? 그지? f 프라임 x가 두 개겠죠. 하나는 얘 미분한 거 오른쪽에서 미분한 거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렇게요. 맞죠? 하나는 얘 미분한 거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요렇게요. 맞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고 얘도 뭐 해야 돼? 항상 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둘 다 증가할 거예요. 계속. 맞습니까? 그럼 이건 사실 말이 미분 문제지 무슨 문제입니까? 판별식 문제죠. 그냥. 맞죠?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어떻다? 같다.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한 게 항상 0 이상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두 개 공통인 범위를 찾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래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이거지? 오케이. 네. A에서 그래프가 달라지죠.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건 실수 전체에서 증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미분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맞죠? 증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거지? 왜냐하면 이게 3차기 때문에 가능해요. 3차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냐하면 잘 봐봐. 얘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 같아요? 잘 봐. 증가하다가 F'X 뭐만 보라고? 부호만 보라고. 부호만. 증가하다가 0이 되더라도 그 다음 뭐예요? 또 바로? 증가하니까. 그렇죠. 증가하는 거죠.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가끔 그런 질문 할 수 있거든. 잘 봐요. 잘 봐.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것도 증가입니까? 이런 건 증가인가? 이거 증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얘도 왜 0인데 증가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0 되는 값이 하나예요. 2차는 무조건. 맞습니까? 2차 그래프의 2차 함수 생각해봐. 2차 함수는 x축과 접하면 만나는 점이 딱 한 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접했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증가가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건 증가가 아닐 수 있지. 왜냐면 일자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퀄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프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57번입니다. 같이 보시죠. 요 문제 별표 때려보실래? 요런 게 여러분 지난번에 모의고사 풀었던 거에 약간 비슷한 유형 아니겠습니까? 같이 보세요. 임의가 0으로 랜덤이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거겠지. 맞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겁니다. 맞나 이거지? 뭔 소리입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돼.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된다 소리인 겁니다.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냐? 잘 따라오세요. 얘가 플러스라는 건 뭐야? x1이 더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x1이 x2보다 크면 함수값도 x1이 x2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요. x1이 더 작으면 함수값도 더 작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x가 클수록 y도 크다 그 소리인 거예요. 증가함수라는 소리인 거예요. 증가함수 맞죠? 여기까지 질문 맞습니까? 증가함수라는 소리인 겁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문제는 a의 최소값을 묻고 잘 봐. 조심하셔야 돼. 실수 전체가 아니라 a 이상인 경우입니다. a 이상인 경우 맞죠? 그럼 빨리 미분하면 F'X
얘가 1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9인 거 아시겠나요? 양변 나가래 치면 어떻게 돼? 나가래 치면 3으로 나가래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4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3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맞습니까? 얘가 분명 0 되는 값이 몇 개야? 2개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근데 a 이상에서 무조건 무슨 함수여야 되는데? 증가 함수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도 어때? 이게 a여도 괜찮잖아. a 이상을 증가함수 맞잖아. a 이상에서 증가함수 맞잖아. 정답 뭐겠어요? 보나마나? 극소가 되겠지. 극소가. a가 작아봤자 여기다 증가함수가 될 수 있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면 이제 찍을 수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비슷비슷한 개념들인 거니까. 괜찮죠? 이거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이네요. 같이 보시죠. fx는 a에서 극되고 b에서 뭐래요? 극소라고 합니다. 맞죠? 이거 a, b 준 거죠? a 그냥 맞죠? 미분해 보시면 되잖아. f'x 어떻게 됩니까? 6x제곱 마이너스 30x가 되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얘가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얘가 0이랑 얼마예요? 5가 되는 거겠죠. 여기 a, b 나왔습니다. 맞죠? 그럼 끝났습니다. 지나는 점 줬죠? 0,24 이런 식으로 맞죠? 지나는 점 줬죠? 5,f5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괜찮죠? 그럼 0,0이 뭐 이렇게 이 선상에 있겠네. 맞죠? 이거지? 그럼 보나마나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69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문제 보니까 fx가 a에서 뭘 갔는데 극소를 갔는데 맞죠? 3차 함수 외울 수 있죠?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분명 얘가 뭐라는 거 요게 a라는 겁니다. 맞죠? 이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a 바로 구할 수 있어. 어떻게요? f 프라임 a가 얼마다? 0 나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해보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 맞습니까? 그럼 a가 몇이야? a가 뿔마 2겠네. 뿔마 2. 맞습니까? 그럼 해보자. 2라고 해봐. 2. 그럼 얘가 2예요. 2. 맞습니까? 2 그대로 집어넣어. 어떻게 됩니까? 얘 어떻게 돼?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 말이겠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2잖아. 2. 그럼 3, 1. 여기 2 떨어지고 얼마예요? 얘가 1 떨어지고 여기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지? 네? 아, 투투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맞네요. 여기까지. 맞죠? 그지? 이렇게 되네요. 그럼 끝난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얼마? 2가 되겠네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맞죠? 공감하시나요? 근데 2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 2가 아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해보시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71번입니다. 문제 보자고요. f'x 그래프라에 줬네요. 맞죠? 여러분 f'x 그래프를 줬다는 건 뭐다? fx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보자. f'x씩 만들 수 있죠? 최고차항계수 뭔지 몰라. 근데 해가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이렇게. 공감하시죠? 그럼 다 준 거네. 왜? 얘가 어떻게 돼요?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아닙니까? 적분 때리면 fx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3ax고 적분상수는 없다고 합니다. 상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지? 근데 끝났지. 극대값이 얼마래? 11에 f'x는 뭘 보는 거다? 부호만 보는 겁니다. 뿔이니까 어디에서의 극대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의 극대인 거지. 끝났네. f-1이 얼마다? 10이다. 그럼 a값 준 거죠. 맞습니까? 그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70 몇 번인가요? 75번 보시죠. 75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f'x랑 g'x를 줬습니다. 지금 맞죠? 그지? 중요한 건 여기네요, 여러분. hx를 이렇게 정의했대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식이 f'x equal g'x를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딱 보면? 그럼 얘를 한쪽으로 이양시키면 f'x 마이너스 g'x를 알고 있겠네요. 얘가 뭔데요? 얘가 h'x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도함수를 다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뭔지 몰라요. 최고차항의 계수 맞죠? 그지? 해가 얼마? x랑 얼마? x 마이너스 얼마? 4가 되겠지. 교점이니까.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질문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얘가 뭐죠? 얘가 h'x잖아요. 그럼 hx 구할 수 있겠네. a는 양수인 거 아시겠지? 이거 아래로 블록하니까. 공감하시나요? 그럼 얘가 hx입니다. hx. 얘가 0이고 얘가 얼마야? 4가 되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질문 괜찮습니까? 다시 얘가 뭐라고? h'x라고. h'x.
그래프를 그리면 H'X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0이랑 4 이렇게. 얘가 H'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올라가고 마이너스 내려오고 플러스 증가하고 이렇게요. 맞습니까? 이제 1번부터 보죠. 1번 F0이 크냐 F3이 크냐. 이건 둘이 똑같네요. 그래프 바로 나와 있네. 맞죠? 틀린 말. H는 0이 크냐 3이 크냐. 여기서 보면 되지. 0이 크냐 3이 크냐. 3은 여기 있겠죠? 이 사이에 있겠지? 누가 더 커야 돼요? 0이 더 커야 되겠네. 맞지? 4에서 극소다 맞는 말인 거네요. 맞죠? 그래프 개형으로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19번입니다. 19번 유형에 81번 한번 보시죠. 답이 없는데요. 에? 디귿이 없어요. 디귿이 없어요? 잠깐만. 50 있었습니까? 같이 보자. 같이 봅시다. 그냥 0, 일본 맞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억 맞네요. 맞죠? 왜냐면 얘가 H'X인 거네. 맞죠? 맞습니다. 기억 맞아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19번입니다. 19번.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19번에 81번에 별표 때리시고요. 같이 한번 보자고.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 많이 드렸던 건데 이건 외우자. 이건 뭐 외울 필요밖에 없죠. 맞죠? 기억나실 거예요. 3차는 극과 몇 개 갖는다? 짝수개 같습니다. 짝수개. 두 개 같거나 아니면 안 같죠. 맞습니까? 두 개 같거나 아니면 안 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 4차는요. 극과 몇 개? 홀수개 같습니다. 홀수개. 한 개 아니면 몇 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한 개는 뭐지? 이런 거. 홀수는 뭐지? 이런 거. 세 개. 이런 식으로. 맞죠? 외우자고요. 무슨 소리 잘 봐요. 3참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뭘 가져야 되는데 극대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극대극소 구한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항상? 프라임한테 물어봐야 돼 항상. 프라임 빨리 구하자. 프라임은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되겠죠. 맞죠?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일단 몇 점에서 만나야 될까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맞죠? 왜? 극값을 갖는다는 건 몇 개 아니면 몇 개, 0개 아니면 두 개니까 무조건 두 개 가져야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판별식은 무조건 쓰고 봐야 됩니다. 일단 가. 오케이? 그 다음 둘 중에 누가 극대겠어요? 얘가 극대가 되는 건 요 점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꺾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끝났네.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세요? 그래야지 요 사이에 극대를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아실 수 있는 거. F' 마 3이 양수여야 될 거고. 됐습니까? F' 마 1이 뭐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라는 필터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때 이거 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두근을 가질 때만 가능한 조건인 거예요. 지금 값.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차함수가 극값 안 나오네요. 이제 84번 보시죠. 84번. 3차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된대. 맞죠? 자, 안 가질 수 있잖아요. 짝수개니까. 맞죠? 하나 조심하실 거. 일단 F'X인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또 F'X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맞죠? 보자고. F'X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에 k-2x 플러스 k-4분의 9인 거죠. 맞죠?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극값을 안 가지려면 x축과 안 만나도 됩니다. 또는 만나더라도 몇 점에서 만나면 돼?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왜? 플러스에서 플러스니까 극값 안 갖는다고. 증가하다 0대 증가하는 거니까. 맞죠? 네. 따라서 얘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무슨 문제예요? 판별식 문제가 뭐냐? 판별식 문제. 맞습니까? 판별식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유형입니다. 87번입니다. 같이 보시죠. 얘가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k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맞죠? 극대를 갖지 않는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F'X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해보죠. F'X 4x 세제곱 플러스 12kx제곱 플러스 24x는 0 이렇게. 맞죠?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잘 봐. 여러분 얘가 몇 차죠? 3차입니다. 3차. 맞죠? 근데 얘는 극대를 가져야 하는데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 여러분 4차는 극값 몇 개 가죠? 홀수개. 한 개 아니면 몇 개? 3개. 근데 3개는 가질 수 없어. 3개 갖는 순간 극대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 그 한 개가 뭐겠어요? 보나마나 극소면 되는 겁니다. 극소. 맞습니까? 그러면 0 되는 값은 하나고 얘는 뭐예요? 0 되는 값이 뭐여야 돼? 중근이면 되겠지. 중근. 그러니까 결론 얘가 0 되는 값이 하나의 중근,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공감? 그럼 빨리 인수분 해보자. 얘 4x로 잡아 뽑아. 4x.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3kx 플러스 6인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고1 수준입니다. 여기서부터. 맞죠? 여기 실근 한 개, 중근 한 개 가져야 돼.
첫 번째 조건. 얘 자체적으로 뭘 가져도 괜찮아? 중근을 가져도 괜찮죠. 왜냐하면 0이라는 실근을 가졌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뭡니까? 얘가 실근 두 개 갔는데 그게 얘랑 어떻게 되면 돼? 겹치면 됩니다. 근데 겹치는 경우가 안 나오네요. 왜냐면 0 집어넣으면 얘가 0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6 때문에. 그러니까 케이스가 뭐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는 소린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마무리 지어볼까요? 판별식 9k제곱 마이너스 24가 어떻다? 0이다. 그 말인 거죠. 맞죠? 이거지? 따라서 k 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2루트 6인가요? 뿔마? 뭐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거지? 따라서 최대값은 3분의 2루트 6,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6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괜찮죠?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오셔서 저는 수능 고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볼까요? 4번부터 같이 잘 따라오세요. 문제 한번 보시죠. 6월 그 전국 모의고사가 3주 남았거든요. 나오면 우리는 공통 부분은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잘 따라오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3차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의 어떤 값을 k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거라도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가 돼야 되는데 한 개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맞죠? 끝났네. 3차함수가 어떻게 해야 돼? 극각 가지면 안 된다. 왜? 극각 갖는 순간 짝대기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무슨 말이야? 제가 뭐 해야 된다? 계속 증가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맞죠? 그럼 끝났습니다. f'x한테 물어보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얘가 2분의 1x제곱 플러스 2에다가 a-1x 플러스 a 플러스 20. 얘가 항상 뭐다? 0 이상이다. 그 말이겠네. 맞죠? 무슨 문제입니까? 판별식 문제가 된다. 그 말이겠네요. 값 구하실 수 있겠죠? 괜찮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값.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보시죠. 3번. 요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 방법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잘 봐. 3차함수가 있는데 얘가 뭐 해야 돼? 역함수를 가져야 된대. 역함수 가지려면 뭔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꺾이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도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자연수라 그랬어. 자연수. A가. 그럼 얘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지. 증가함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그지? 네. 그럼 또 마찬가지 풀어보죠. f'x 3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 그 말이겠네. 그럼 판별식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요거. 얘가 항상 0 이하다. 그 말인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4a로 잡아 뽑으면 얘가 a-3b 요게 0 이하를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시오. 근데 얘는 항상 플러스잖아요. 맞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얘가 0 이하인 거를 찾으시면 되겠다. 순서상. 맞습니까? 3번, 4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지금. 괜찮죠? 이거지?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1인 3차함수 fx가 있다. 맞죠? 제가 가르친 학생 특징이 수투는 진짜 빨리 풉니다. 여러분. 수투는 금방 나와요. 여러분. 그래프만 이해하시면 돼. 봐봐요. 최고창의 개수가 상수항이 모두 1인 3차함수가 있는데 1,f1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뭐 한대요? 지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이 2,f2에서의 접선 x축과 뭐 하대요? 평행하대. 그러니까 그래프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거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거나. 그럼 x축과 평행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거나. 얘가 이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죠. 3차함수니까.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이해되나요? 이거지? 그 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이제 값. f'x라에 준 거죠. 맞습니까? 왜? 얘를 k라고 하면 여러분 f'x를 준 거예요. 어떻게 되면 f'x 어떻게 돼요? 최고창의 개수는 3이겠죠? 1을 미분한 거니까 지금 값. 맞습니까? x-2, x- 얼마? k가 되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f1에서의 접선이 어디를 지나는데 원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맞죠? 네. 왜냐하면 3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얘가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 얼마 떴다는 겁니까? 기울기 0. 근데 기울기 0 뜰 수 있는 게 이거랑 이거밖에 없잖아요. 3차 함수에. 맞습니까? 그지? 그럼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의 접방이 x축과 평행한 거니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1,f1에서 접선이 어디를 지나다? 원점을 지난다. 식 세워보자. y는 어떻게 됩니까? f'1 x-1 플러스 f1 맞습니까? 여기에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어때요?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요. 맞습니까?
그 말은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F1하고 F'1이 어떻다? 같다. 그 말이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예. 0 집어넣고 0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식이 더 빨리 풀리겠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얘를 P라고 해봐. P. 똑같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맞습니까 그지? 네? 네 맞습니다. 요건 미분 안 한 거니까 접방 구할 때 얘는 미분 한 거니까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지? 그럼 여러분 요렇게 푸시면 식이 더 빨리 풀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뭔 소리죠? 1 집어넣어도 P 나오고 미분해서 1 집어넣어도 P 나오는데 fx 준 거 아닙니까? fx는 분명히 x-1의 제곱을 가지면서 난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플러스 P 있는 거죠. 그래야지 1 집어넣어도 P 나오고 미분해서 1 집어넣어도 P 나오지. 맞습니까? 그럼 끝난 거. 식 세우는 게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 미적분은 식 세우는 걸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식이 빨리빨리 풀려요. 막 ax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풀면 끝도 없습니다. 맞죠? 그럼 끝났습니다. 얘랑 얘 적분한 거랑 서로 어떻다? 갔다가 미지수가 팍 줄어드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니면 더 빨리 풀려면 얘 미분해서 2 집어넣은 게 0이다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래요? 1이래요. 1. 맞습니까? 그럼 상수항이 1이라는 건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상수항이. 얘가 플러스 a라는 거 아시겠지? 상수항이 a 플러스 1이 얼마입니까? A 플러스 1. 그렇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끝났네. 얘 미분해서 2 집어넣은 게 얼마다? 0이라 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수투는 항상. 근데 미적분이 더 그렇습니다. 그 심화 미적분이. 근데 심화 미적분이 더 재밌어요. 근데 하다 보면. 맞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때 심화 미적분 무조건 필수일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아니고 학생들이 다 필수로 할 겁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그거를 필수로 원할 거거든요. 보나마나 상위 대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면 내신에서 심화 미적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럼 무조건 듣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ln이나 lnx나 익스포넨셜 이런 거 다 알아야지 대학 들어가거든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미적 심화에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걸 심화로 주는 이유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부에서 뭐 잘못했어. 맞죠? 심화 미적 그거예요. 지금 미적. 맞습니다. 미적입니다. 지금 미적에 있는 거.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과에서 선택하는 것도 어이가 없어요. 기하도 무슨 선택이 어디 있으면 들어가면 다 쓰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 웃긴 게 대학교 1학년 그 이과 애들 들어가잖아요. 공과대학이나 이과대학 들어가면 그 1학년에 그 교양 과목에 미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하 이렇게. 못 들은 애들 들으라고. 근데 들으면 뭐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교수님들은. 맞죠? 알지 뭐 이러면서 다 풀어버리니까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혼자. 맞죠? 근데 벡터 이런 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맞죠? 네, 벡터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면 그 좌표점 2, 이런 거 안 씁니다. 다 벡터로 씁니다. 벡터로 쓰기 때문에 벡터 아니면 세타로 써요. 세타로. 그러니까 2, 이런 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좌표 평면에 나와 있는데 세상에 좌표 평면 제대로 찍힐 수 있는 그래프 몇 개나 됩니까? 맞죠? 그러니까 전부 다 벡터로 써요. 벡터는 연습하셔야 돼요. 혹시나 대학 합격하시면 나중에 수능 끝나고 벡터는 한번 미리 배우고 들어가세요. 벡터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벡터는 표현하는 거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벡터 자체가 스칼라 값을 갖고 있어서 벡터 값이랑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벡터가 내적으로 표현하면 내적으로. 뭔가 내적으로 표현하면 내적으로. 맞죠? 네. 네? 졸업식이요? 졸업식 있나? 저는 별로 이렇게 제 생각에 저희 학원에서 수능 끝나면 제가 연락을 안 합니다. 왜요? 연락 오는 친구들은 연락하고. 왜냐면 망했는데 뭐 굳이 제가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 저는 연락을 안 하는데, 연락 오는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다 잘 본 친구들이고, 연락 안 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수학은 잘 나왔는데 다른 거하고 망했다 뭐 이러면. 맞죠? 그럼 어디 가요? 그럼 본인이 재수한다고 연락이 오죠. 그러면 재수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거의 다고. 망했는데 전화 온 친구들도 있죠. 네. 뭐라 해주세요? 네? 뭐라 해주세요? 저는 그러면 이제 수학은 근데 망해도 다른 반은 모르겠는데 저한테 배운 친구들 3등급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명 있었네 재작년에 한 명. 3등급에.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 그 친구는 수시로 가가지고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되는 친구여서 뭐 진짜가 상이었네. 아니 최저가 2합 6인가 뭐 그래가지고 뭐 넉넉하게 통과했던 친구예요. 정시가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이과 중에서 2등급 아래 없습니다, 여러분. 2등급 아래 없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나옵니다, 2등급은. 맞죠? 열심히 하면 나와요. 같이 한번 보자고. 문제 보시죠. 얘 딱 보니까 두 가지를 떠올리실 수 있겠네, 맞죠? 로피탈 쓰시면 F1은 3이다, 맞죠? 그 다음 F'1은 A다. 마찬가지 얘도요. 똑같은 로직으로 이해하시면 G1은 B다. 그 다음 G'1은 E다. 이렇게 맞죠? 따라서 얘 그래프가 얘랑 여기서 접한대요. 맞죠? 그럼 얘를 빨리 우린 HX라고 나오자. HX 이렇게 맞죠? 맞습니다. H1은 6이다. 맞죠? H'1은 얼마다? 4다.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 그냥 맞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하신다면 계산만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괜찮나요, 이거지? 예. 오케이. 그러면 수투는 뒤에 또 있네요. 어쩐지. 맞죠? 8번부터 볼까요? 8번.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같이 보시죠. 문제 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봐봐. 아까 설명드린 게 이런 거예요. 잘 봐봐. 혹시라도 이해 못할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잘 봐봐. 제가 2 집어넣어도 0이고 미분에서 2 집어넣어도 0이라는 거는 2에서 중근을 간다 소리입니다. 중근. 맞습니까? 2에서 중근 가져야 돼. 왜냐면 봐봐. 이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얘가 2 집어넣어도 0 맞죠? 미분에서 2 집어넣어도 얼마야? 0. 그래서 중근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지? 근데 혹시나 좀 빠른 친구들은 감이 오는 게 얘가 4차 함수 아닙니까? 4차. 아래로 볼록한 4차. 근데 2에서는 중근 갖고 마이너스 2에서는 뭘 갔는데? 실근 갔는데. 그럼 그래프가 많이 나와봤자 3개입니다. 3개. 내가 그 특강 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적은 여러분 때는 더 심해요. 심한 미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 외우세요. 외우면 식 세우는 거 내가 볼 때 뭐 1분이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 4차 함수가 있어. 아래로 볼까? 4차 함수. 몇 개죠? 총? 6개. 많아봤자 9개입니다. 많아봤자. 개형 다 따져봤죠. 맞죠? 많아봤자 9개예요. 근데 극대를 갖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지. 이거 아니면 이거죠. 왜냐하면 4차는 극값은 홀수개 가지니까 극대항은 무조건 항이 가는 소리야. 근데 중근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실근이 하나 띄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끝났네. 이거 아닙니까? 이거지, 이거. 얘가 2고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끝.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죠? 끝났는데. 이게 끝이지, 끝. 맞죠? 네. 3개라고 했어요. 3개입니다. 3개인데 극대를 안 갔는데 이제 미분에서 중근 갖는 게 하나니까. 왜 3개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4차인데 아예 그냥 2차 함수처럼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맞죠? 요거예요, 요거.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극값만 깨면 끝나는데 제가 2대1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3차 함수 2대1 기울값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얘 2대1 되는 거. 3차 함수에서 극대 가는, 맞죠? 요것도 비율값이 있어요. 이게 3대4입니다. 3대4. 맞습니까? 이게 3대4예요. 3대4 비율값이. 나중에 설명을 쫙 드릴게요. 맞죠?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지? 3대4 뜨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 fx 나오죠. 최고차항수 1이라면서. x 플러스 2가 되면서, 맞죠? 조심하셔야 돼. 2에서 접해서 올라가니까 3중근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세제곱. 몇 집어넣으면 돼? 극소니까 f 마이너스 얼마? 1. 정답 1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7. 정답 끝. 이렇게 내버리면 뭐 30초면 풀립니다. 30초면. 맞죠? 4차 함수에서 접해서 올라간 3중근이에요. 3중근입니다. 왜냐하면 중근이면 접했다 떨어져야지 다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생각해봐. 중근이죠. 접했다 다시 방향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근데 얘는 방향이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가니까 3중근이어야 돼. 3중근.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뭐 30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고1부터 이 정도 풀면 진짜 잘 푸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맞죠? 문제 보겠습니다. 미리 거 보시죠.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1이고 남화정의 계수가 모두 자연수인 3차 함수가 있다. 맞죠? 근데 얘는 보시면 극대호수 모두 같는데 이거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지금 맞습니까? 똑같은 문제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맞나요, 이거지?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F1이 9라는 거고 나머지 식세일 수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범위를 찾으라는 겁니다. 범위.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잘 봐봐. 이런 건 그래프로 풀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라고 놓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네. 최고차항계 상승 1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 감이 안 좋은 게 이런 말 나오면 무섭습니다. 맞죠? 정수다 자연수다 말 나오면 이게 뭔가 부정방정식으로 뜰 수 있어. 연습하셔야 돼. 괜찮습니까? 그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얘 미분 때려.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얘가 무조건 0보다 작은 애가 있어야 돼요. 얘가 실근 2개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극대호수를 갖겠지. 맞습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써서 범위 찾으라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a제곱이 커야 돼. 뭐보다? 3b보다 커야 된다는 범위값을 하나 준 겁니다. 지금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네. 그럼 끝났지 이제. 왜? 미지수는 2개밖에 없지 않았어요? 저 그 1 빨리 1 집어넣어야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플러스 b인가요? 얘가 9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다? 7. 그럼 여기서 이제 b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a 마이너스 얼마? 7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a 값의 범위가 나오니까 이 범위 가지고 f 마이너스 1을 찾으시면 된다 소리인 겁니다. 맞죠? 뭐 이런 문제가 조금 오히려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 다음 위에 문제 볼까요? 위에 문제 보시죠. fx가 있는데 얘가 알파에서 극대고 베타에서 극소일 때 두 점을 a, b라고 하자. 맞죠? 해보자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인데 맞죠? 얘가 알파고 요게 베타인데 이건 실제로 미분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f'x가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0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 1이고 얘가 2라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네.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건 뭡니까 이제? 좌표 평면의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A를 지나는 원이 B도 뭐 한대요? 근데 원점이 어디 있어? 원점이 여기 있겠지. 0, 뭐 이렇게 여기 위에 있겠지. 어느 순간에. 맞죠? 그지? 공감하시나요? 그럼 이제 중심의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0, 뭐 P라고 해보는 거야. 0, A죠? A. 아니지. 원점을 중심으로 하니까 0,0이 중점이네. 맞죠? 그지? 그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값.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그럼 이건 끝났네요, 여러분. 이거는 맞죠? 이게 왜냐하면 왜 끝났냐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값이 y 값이. 그럼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때요? 같다. 그럼 끝나는 거겠지, 기하적으로.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이런 것도 여러분 식만 알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잘 따라오세요. 일단 1에서 뭘 가지고 소를 갖는데 3차인데 맞죠?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네. 그럼 양수라고 하면 가정해봐. 이렇게 1에서 극소래 1 이렇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요? 4 나오는데 4. 얘가 4래. 4 맞습니까? 근데 7 집어넣어도 0 나오는데 말이 안 되죠. 1이 여기 이제 7이 또 여기 있어. 맞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그럼 그래프가 음수라는 거지. 끝. 이런 그래프라는 거야.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인데 얘가 1인데 얘가 7인데 이게 4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식 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fx 어떻게 돼요? 최고창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 x-1의 제곱에 x-7 플러스 얼마? 4. 그 다음 여기서 빨리 뭐 써야 돼? 2대 1 쓰는 거 얼마입니까 얘가? 5죠. 5. f5가 얼마다? 문제에서 얼마라는 거야? 극대니까 얼마? 100이다. 그럼 끝나는 거겠지. F3 대입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식생 연습하셔야 돼. 어서오세요. 그 RPM 우리 진도 나간 부분 중에 안 돼 있는 거 있죠? 로그 다 풀렸나요? 안 되는 거 먼저 풀어봐 주세요. 제가 또 넘어갈게요. 로그 지수함수 전까지는 다 풀려야 돼요. 사용 로그까지요. 네. 괜찮나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수1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분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삼각함수 부분 디테일하게 나갈 거여서
오늘 점심에 친구 보자고 해서 친구 회사 가서 구내식당 갔는데 와 반찬이 11개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진짜 와 가산 디지털에 있는데 와 아니 그런 회사 다니면 진짜 회사 다닐만 할 것 같아요. 7,500원이었는데 진짜 퀄리티도 좋고 와 반찬 11개 나와요. 11개. 네. 자율 배식이고 와 진짜 너무 좋겠다. 너무 좋아. 대체로 먹는 거에 진심이시죠? 전 사랑하죠. 진짜. 예? 예전에도 구내식당 가셔서 아 예전에 몇 번 갔었죠. 근데 귀찮아서 안 가는데 오늘 친구 보자고 해서 갔는데 와 진짜 친구 얘기는 막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 감탄만 했어요. 속으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 정도 식대를 만들 수가 있나 이 가격에. 와. 친구분 처음에 안 놀라셨어요? 친구는 맨날 먹으니까 걔는 뭐 그냥 맞죠? 푸는 거 되게 조금 팠더라고. 그래서 아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왜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그거 야 진짜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7,500원에 그 정도 퀄리티를 낼 수가 있나? 야,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 식대가 1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군대 식대가 18,000원이에요?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왜?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 절반을 누가 가져가나 보죠. 그게 더 미라클이네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이렇게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그거 생각나네. 배고프니까 맞죠? 생각보다 5,000원이에요. 5,000원이라고요? 5,000원이나 4,000원이라고. 너무 싼데요? 진짜 이상하다.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는 우리 혹시 8,500원. 혹시 맛있어야 돼. 사립은 원래 맛이 없어요. 아하. 왜냐면 사립은 100% 이제 맞죠? 급식하는 업체가 분명히 이사장님과 뭔가 관련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분명 단가를 줄입니다 항상. 맞죠? 성남은 분명히 이사장님 뭐 가족이지 않을까요? 이사장. 이사장님 국화 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사장님이 아니야 진짜 한규민 이사장님이 그 국어 교과서를 교과서 대습사를 만드셨어요. 이래도 돼요? 예? 이래도 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런 쌤 아니야? 강호요? 강호영 쌤. 강호요? 교장원 선생님이 자습서를 만들었다고요? 비상. 아니 교과서만 쓴거 아니야? 교과서. 강호영 왜? 비교과서인데? 강호영 왜? 강호영 교장선생님이죠. 대단하죠. 맞아, 엄청 대단하고. 제가 알기로는 교습소는 그 권당 그거 안 받을걸요? 예, 그거는 그냥 그 열심히 하시는. 출제위원이나 참고위원 뭐 이렇게. 열심히. 오늘 안 받아요? 아니 제 말은 인쇄가 아닐 거예요. 뭐 한 권 누가 볼 때마다 인쇄 나오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냥 계약하는 돈. 예, 계약하는 것만 할 거예요. 예. 근데 교습소는 그렇게 권수로 하면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수학의 정석 이런 데 얼마나 떼돈 벌었다는 소리지, 맞죠? 규제를 해주는 거겠죠? 예? 교육용 자습서에 대한 규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 워낙 잘 돼 있어서 있어요. 맞죠? 어쨌든 근데 그다음에 자꾸 아래고 계시네. 네 맞아요. 내일 친구 없이 갈 수 있나 거기? 들어갈 수 있나? 찍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찍었나 오늘? 기억이 안 나네. 식당인데 아무도 안 찍으면 누가 와서 그러니까 찍은 게 있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학함수 오늘 여러분 그 개념만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여러분 각도라고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한번 설명을 쫙 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쫙 드릴게요. 문제풀이는 안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일단 여러분 각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도냐고 물어보면 각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선이 없어요. 기준선이. 얘가 기준선이 되면 이런 게 각도가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항상 각도라는 건 기준선이 필요해. 그래서 그 기준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X축에 있는 요 X축 요거를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X축과 항상 이루는 반시계의 방향을 우리가 항상 각도라고 합니다. 각도.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45도라고 해보자고. 45도 이렇게 맞죠? 얘를 45도라고 하면 다시 물어볼게요. 얘 몇 도일까요? 45도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몇 바퀴 돈지를 몰라요. 얘가 45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일 수도 있어요. 405도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 각도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
몇 바퀴 돈지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얘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괜찮아요? 이게 중학교 때는 그냥 각도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동경이라고 한다고. 몇 바퀴 돌 수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그래서 정확한 수학으로 따지면 이 반직선 OP에 대한 시초선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결론은 뭐다? 이 시초선 X축과 이루는 반시계 방향을 각도 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45도라고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동경이기 때문에 2m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나와요. 45도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파이는 180도인 건 아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몇 바퀴 돌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바퀴 돌고 45도 됐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반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요게 요 페이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호도법은 뭐냐? 호도법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각도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60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60분법은 가장 유력한 썰이 이 위에 조그맣게 있죠. 60분법이라는 표시가 맞죠? 가장 유력한 썰이 시계입니다. 시계가 한 바퀴가 360도인데 이게 60칸 아니겠습니까? 60칸. 그래서 그러니까 한 칸이 몇 도인 거예요? 6도가 되는 겁니다. 6도.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360번 쪼개면 돼. 똑같이. 그럼 그거 하나가 1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60분법이 편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60분법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겠습니까? 단점이 없어 그냥 쓰면 되겠지. 60분법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각이 변화하는 거를 표현하지가 못해요. 각이 변화하는 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45도에서 60도로 바뀌었다? 이런 걸 표현이 안 돼. 이런 게 지금 각.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단점 때문에 이런 단점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게 호도법이 나왔다고 지금 가장 많이 유력한 썰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그 당시에 호도법을 썼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말씀 처음에 드렸잖아요. 피라미드를 밑에서부터 쌓을 때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쌓다 보면 삐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가. 그럼 삐뚤어지면 다 무너뜨려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호도법의 장점을 나타내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45도로 놓고 짓는다고 하면 45도로 가야 되는데 이 각도가 바뀌는 거를 60분법은 나타낼 수가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얘를 뭐로 보자는 겁니까? 얘를 호로 보자는 겁니다. 호로 보자는 거예요. 호. 왜? 우리 중1, 2학기 때 배우셨잖아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뭐합니까? 완벽하게 비례해요. 무슨 소리냐면 각도가 변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호의 길이를 구해버리면 됩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호의 길이를 각도로 보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호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도법.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거겠지. 한 변의 길이를 1로 놓는 겁니다. 반지름을 1로 놓는 거예요. 1로. 1로 놓으시면 얘가 반지름이 1이면요. 얘가 원의 넓이가 얼마예요? 파이가 됩니다. 그럼 반원이면 얼마예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아니지. 얘 반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호의 길이를 뭐로 보자? 각도로 보자. 그래서 180도를 뭐로 보자는 거예요? 파이로 보자는 겁니다. 파이로.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이게 호도법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라고 놓으면 180도, 2분의 파이라고 놓으면 몇 도? 9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그럼 중요한 게 있어. 뭐냐? 내가 파이라고 쓰면 얘가 3.14인지 아니면 각도를 나타내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뒤에 뭐라고 보시냐면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보셔요. 라디안. 라디안이라고 봅니다. 라디안. 됐습니까? 그지? 됐습니까? 오케이.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180도구나. 무슨 소리예요? 파이를 각도로 쓰구나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답이 2분의 파이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사실. 맞죠? 뭐라고 붙여야 돼?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붙여야 돼요. 그래서 얘 보시면 1라디안이 얼마냐? 파이분의 180이야. 왜? 약분되면 1이잖아. 그래서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 듣기만 하시면 돼. 한 15분, 20분 사이면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까지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호가 있으면 여러분 호가 있으면 얘가 세트하는데 이제부터 호도법만 쓸 겁니다. 얘를 반지름이라고 해봐봐.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가장 쉬운 거 얘를 1이라고 해봐. 1. 그럼 1이면 여러분 얘가 세트하면 얘가 뭘까? 100% 세트합니다. 왜요? 호의 길이를 뭐로 보자? 각도로 보자. 그게 호도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호의 길이라고 하면 호의 길이는 R 세타예요. 둘이 곱한 게 호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L은 뭐다? R 세타가 되는 겁니다. R 세타.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신 게 있어. 뭐냐?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원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했다고 이렇게 지금 가.
맞습니까? 얘는 60분법을 썼을 땐 거고 맞나요 이거지? 또 공식이 하나 더 있었어. 기억나세요? 2분의 1 RL이라는 걸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맞나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하면 넓이가 나온다고요. 실제로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해봤잖아. 호도법 쓰면 L은 뭐다? R 세타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뭐다?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감. 괜찮나요 이거지? 이게 호도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 겁니다. 공감?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걸 이제 쓸 건데 삼각함수가 왜 쓰냐면 여러분 세타를 나타내면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지금 감. 맞습니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봐봐.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자겠습니까? 원이 이렇게 지금 가. 잘 따라오세요. 세타가 요렇게 있어. 요렇게. 근데 얘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이 1이면 여러분 잘 봐봐. 내가 얘를 x, y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1이라는 원방이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얘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도법의 가장 큰 장점은 변화하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얘를 x, y라고 쓸 수 있지만 1분의 얘니까 요 길이를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가. 그 말은 얘 길이를 1분의 얘니까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얘를 x, 라고 안 쓰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표현 가능한 겁니다. 그 세타가 움직이면 위치값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가. 맞습니까? 그러면 얘도 이 원 위의 점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어때? 성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뭡니까?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값이 얼마다? 1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또 탄젠트라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탄젠트는 뭐분의 뭡니까? 얘분의 얘거든? 그래서 두 번째 공식도 증명이 돼요. 탄젠트 세타 뭐분의 뭐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관심 있는 건 이제 뭐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세타 값에 따라서 부호가 어떻게 되냐? 그걸 관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세타가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 잘 따라오세요. 맞죠? 이거지? 1사분면입니다. 그럼 자 1사분면이면 사인 세타 이 삼각형에 뭐만 보면 돼? 높이만 보면 돼. 높이. 높이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예요. 얘는 사인 값이 플러스라는 겁니다. 플러스. 2사분면으로 갈까요? 이렇게? 세타가 2사분면이에요. 항상. 그럼 사인 값은 뭐겠어요? 플러스입니다. 맞잖아요? 높이 값인 거니까. 3사분면으로 갔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높이 값이. 그러니까 3사분면에서 마이너스다. 4사분면에서 뭐 나올까요? 또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인은 1, 2사분면만 플러스다. 그 얘기인 겁니다. 코사인 값은요? 코사인은 가로 길이죠? 얘 플러스인 거 아시죠? 플러스? 네. 2사분면에서 뭐가 됩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3사분면도 뭐예요? 마이너스. 4사분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 값은 1사분면하고 4사분면 플러스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마지막 탄젠트는 얘분의 얘니까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모든 4분면이 아니라 1사분면에서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사인은 2사분면, 코사인은 4사분면, 탄젠트는 3사분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죠. 올, 싸, 탄, 코. 맞습니까? 그래서 얼싸, 안, 코 이렇게 외웠잖아요. 맞죠?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관계인데 이건 증명을 해드렸어요. 방금 넘어갈게요. 마지막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데 같이 한번 보시죠. 아까 했던 거로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요렇게 돼 있어서 반지름 1입니다. 반지름 2. 우리가 지금 뭘 원할 거냐면 사인 값을 그릴 거야. 사인 값. 사인 값이 뭐였죠? 삼각형의 높이였어요. 높이. 맞습니까? 따라서 세타가 0일 때부터 해봐. 세타 값이. 세타가 0이면 높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0이에요. 0. 근데 세타가 서서히 커짐에 따라서 높이가 어떻게 돼?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가 가장 높죠. 몇으로 높아요? 1까지로 높지. 1까지로 높이 값이.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사분면으로 세타가 넘어가면 높이가 서서히 어떻게 돼? 서서히 내려가요. 서서히 감소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다가 세타가 파이일 때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이일 때 0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가. 그리고서는 이제 3, 4분면으로 세타가 넘어가면 높이가 생기는데 사실 얘는 음수잖아요. 음수가 커진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줄어든다는 거겠지. 따라서 계속 감소합니다. 어디까지? 2분의 3파일 때가 가장 낮죠.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4, 4분면으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증가하는 거니까. 따라서 2파일 때 얼마가 나와? 0이 나오는 요 그래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사인 그래프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대칭성을 쓴다는 겁니다. 사인 그래프는 항상. 코사인도 마찬가지,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냐? 잘 따라오세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사인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각. 공감하시죠? 근데 우리가 사인 그래프 3개는 알고 있어. 3개는. 뭘 알고 있냐? 사인 6분의 파이 값, 사인 4분의 파이 값, 사인 3분의 파이 값은 알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죠? 외우셨겠지 당연히. 얘 얼마입니까? 2분의 1. 얘 얼마요? 2분의 루트 2. 얘가 2분의 얼마야? 루트 3을 하는 값을 알고 있다고 지금 각. 무슨 소리냐? 잘 봐봐. 얘가 예를 들어 4분의 파이예요. 그럼 얘가 얼마냐? 2분의 루트 2거든? 그럼 2분의 루트 2랑 만난 애가 또 있단 말이지. 하나가 더. 그게 뭐냐? 공식으로 쓰시지 말고 머릿속으로 대칭성을 쓰세요. 그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얼마 갖다 밀었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갖다 밀었어요. 그럼 마찬가지. 파이에서 4분의 파이 갖다 밀면 얼마입니까? 사인 4분의 얼마? 5파이가 되는 거죠.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사인 4분의 3파이가 얼마인 거예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공감? 그럼 마찬가지 로직으로 얘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되는 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밀어. 얘 얼마 밀었어? 4분의 파이 밀었잖아. 그럼 얘도 4분의 파이 갖다 밀면 4분의 얼마? 5파이. 사인 4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예요. 실제로 볼까? 4분의 5파이 몇 사분면입니까요? 3, 4분면. 3, 4분면 사인의 부호는 뭐죠? 실제로 마이너스 맞죠?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 하나 더 있어. 뭐 있어? 얼마 밀었어? 4분의 파이. 얼마 밀어야지? 4분의 파이. 4분의 얼마입니까? 11파이. 사인 4분의 11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4분의 7파이죠. 죄송합니다. 4분의 7파이. 그 다음 또 하나 아실 수 있는 거 여러분. 사인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이 그래프가 2파이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사인 6분의 예를 들어서 17파이래. 17파이. 얘를 구하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인의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씩 줄이면 돼. 그럼 이렇게 쓰시면 어때? 이렇게. 얘가 6, 38이니까 맞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해하자고. 6, 38이니까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이해하시면 어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맞잖아요? 근데 2파이가 주기니까 우리는 사인 얘를 2파이를 빼서 이렇게 이해해도 어때? 맞습니까? 2파이가 주기잖아요. 2파이는 하나만 하잖아. 한 바퀴 돈 거니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얘를 보자마자 이 그래프가 머리 그려져야 돼. 아 그럼 얘가 파이잖아. 파이. 얘가 파이 아닙니까? 예. 파이에서 6분의 파이 갖다 밀었다는 거는 여기서 6분의 파이 갖다 민 거랑 어때요? 같으니까 높이가 얼마야? 2분의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머릿속으로. 공식 외울 필요 없다고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좀 머릿속으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 원래 오리지널 그래프는 외워야 됩니다.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외우셔야 돼. 맞습니까?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그럼 코사인 탄젠트만 2개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자고요. 유형은 토요일날 나갈게요. 연습 많이 해서 오세요. 코사인 그래프도 같은 로직으로 설명을 드릴게. 이런 반지름이 1인 어떤 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아까 해봐서 알잖아. 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값은 가로 길이입니다. 가로 길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0일 때 세타가 0이면 가로 길이가 가장 길죠. 몇으로 길어요? 1로 깁니다. 1로 길어요. 맞습니까? 세타가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서 가로 길이가 줄어들잖아. 줄어든다는 거에 감소한다는 거야. 맞죠? 그러다가 2분의 파이일 때 가로 길이가 안 생기죠. 0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타가 2, 4분면을 기면 어떻게 돼? 가로 길이가 늘어나는데 사실 얘는 음수잖아. 음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 파이일 때가 가장 길어지죠. 음수가. 몇으로 길어집니까? 마이너스 1로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3, 4분면으로 가면 갈수록 가로 길이가 줄어들죠.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음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증가합니까? 2분의 3파이까지. 2분의 3파일 때는 딱 완벽하게 0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4, 4분면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 가로로 느는 거죠. X축 플러스로 느는 거니까 계속 늘어서 어디까지 돼? 1이 됩니다. 따라서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가 얼마?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얘를 이렇게 연장하시면 사인 그래프를 좀만 이동시키면 코사인 되거든요. 따라서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를 요 모양만큼만 이동시키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2분의 파이 이동시킨 겁니다. 2분의 파이. 맞죠? 그지?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도 뭘 쓰시면 돼? 대칭성을 쓰시면 돼. 같이 볼까? 얘가 얼마죠? 2분의 1이라고 해봐.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처음 2분의 1 나오는 거. 얼마? 3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또 3분의 파이 밀었으니까 여기서 또 밀어줘. 얼마입니까? 3분의 얼마? 5파이. 맞습니까? 따라서 코사인 3분의 5파이도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얘를 하나 더 넣자. 코사인 얼마 할까요? 얼마를 해야 되나? 뭐 4분의 43파이 갈까?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얘가 10이니까 10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값.
근데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라고 2파이. 그럼 얘는 5바퀴 돈 거예요.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값은 맞죠? 그럼 결국 코사인 뭘 구하라는 거야? 4분의 얼마? 3파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되냐? 코사인 그래프의 오리지널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4분의 3파이 얘가 얼마였어? 얘가 파이였잖아. 파이. 4분의 3파이라는 건 얘가 파이 아닙니까? 여기서 얼마 민 거예요? 4분의 3파이 얼마 밀어야 돼? 4분의 파이 밀어야 돼요. 똑같이 여기서 몇 밀면 4분의 파이를 밀면 돼. 4분의 파이 밀면 얼마입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럼 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실 필요 없다. 대칭성으로 밀어주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과지? 질문 없으신가요? 오케이. 없으시면은 탄젠트 그래프는 다음 타임에 요거 탄젠트 그래프는 다음 타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아요, 과지? 오케이. 그러면은 진도가 얼추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고3 애들 풀었던 것 중에 되게 좋은 문제에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네, 물론입니다. 제가 주워드릴 거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나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추워서 그래요? 이거 고쳐야 되겠네. 벽이 지원을 뭐 날개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저렇게 되셨어요? 네, 부러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안 들어가요 저거. 안 들어가는 거.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요? 중간에 레버가 부러진 거 아닐까요? 저쪽에 현대상가 쪽에 우리 초등 영재관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부 공사 중인데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공사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기 공사 기능사를 땄어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아빠가 공부 너무 안 한다고, 네, 굶어 죽을 것 같다고 저한테 따라 그래가지고 방학 때 책을 하나 사줬더라고 이렇게. 근데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읽고 그냥 공부한 게 아까 시험을 봤더니만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기공사 기능사는 실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기선 따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필기만 따고 안 하면 그거는 끝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아까워서 좀 학원 한 달 다니고 해보니까 딱 되더라고. 그래서 전기 따는 거는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나요? 전기는 그 우리 콘센트 꽂는 거 있잖아요. 원래 전기는 뿔마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근데 우리 꽂는 콘서트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1분에 뭐 몇천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연결이 잘 돼요. 예,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오전에 거기 가서 막 공사하는데 와 진짜. 혼자 하셨네. 예? 혼자 하지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뭐 없으세요? 혼자 없이 안 부르세요? 예? 뭐 없으세요? 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혼자 하는데 물론 막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는 제가 못 하죠. 이건 뭐예요? 저게 이제 물 나가는 거죠 모터로. 예. 에어컨 하면 습기가 하잖아. 근데 이제는 얘는 처음 들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안 놀랄 때가 오는데. 나는 맨날 놀라. 요 문제 한번 보실래요? 이게 못 푸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나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일단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3참수가 있는데 연속인 gx가 있대요. 근데 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킨대. 얘를 딱 보자마자 뭔가 이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x-1이 있고 fx랑 f1이 있거든요.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양하고 싶은 충동이 막 들어야 됩니다. 지금 값.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x-1분의 fx-f1 값이 뭐랑 똑같냐면 항상 f'gx랑 똑같다는 감이 오시는 거죠. 이렇게. 괜찮으신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근데 gx의 최소값은 얼마래요? 2분의 5래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얘가 사실 합성함수 아닙니까? 합성함수? 합성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얘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얘 아웃풋, 그러니까 gx 입장에서 아웃풋이고 f'x에서 인풋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면 2분의 5라는 겁니다. 2분의 5 최소값이 나에서요. 괜찮으신가요? 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잘 봐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fx가 예를 들어서 맞죠? 아무렇게나 놓자고 얘를 1,f1이라고 해보자고. 이렇게 지금 값 괜찮나요? 그러면 모든 실수 x니까 x는 아무데나 있어도 괜찮아요.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여러분 식으로 보시면 그래프로 항상 이해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얘가 x, fx라고 해봐봐. 그럼 얘가 뜻하는 게 요거 아닙니까? 요거? 괜찮죠? 그럼 얘가 기울기잖아요. f'x 맞습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은 애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요 점이 뭐야? 요 점이 gx가 되는 거겠지. 괜찮습니까? 맞잖아. 얘가 gx면 여기 f'gx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x 값이 변하면 이 gx도 변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다시 요게 뭐라고? 요게 x, fx랑 1,f1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랑 기울기가 같은 애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 같은 애가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닙니까? 근데 이 gx가 인풋이니까 요 점이 gx 아니면 요 점이 gx라는 거예요. 지금 값.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상황이 되셨어요? 두 번만 또 움직여 볼게.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이게 실력이 금방 안 늡니다. 잘 봐요. 이번엔 얘가 1,f2라고 해봐봐. 이렇게. 공감하시나요? 이해되셨어요? 그지?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x, fx라고 해봐. 여기가. 그럼 요 기울기랑 같아지는 점이 누군 거예요? 요건 거예요. 요거. 공감하시나요? 그러면 요 점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요 점이? x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값. 그러니까 x 값이 또 얘가 x라고 해봐. x. 얘가 x야. 이번엔. 그럼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요 점이 누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gx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gx가 가장 작을 때가 얼마래? 2분의 5래. 그럼 여러분 gx가 움직일 수 있는데 x값이 변함에 따라서 gx가 가장 작을 때가 2분의 5라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렇게 왼쪽. 여기요? 여기가 gx? 왼쪽. 얘가 gx일까요? 여기가 x가 모든 값일 때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데 네. 다 만들려면은 네. 왼쪽 끝에 느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서 1,f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근데 1,f는 고정해야 됩니다. 원래 맞죠? 그지? 얘 고정이에요. 고정. 예를 들어서 얘가 x라고 해봐. 얘가 x, fx야. 그럼 얘 평균 변화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랑 순간 변화율이 같아진 애가 얘 아니면 얘거든요. 그럼 gx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건 gx가 최소값이 2분의 5라며. x가 변하든 x가 변하더라도 최소값은 2분의 5래. 그럼 2분의 5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면 될까요? 이게 이해만 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네. 얘가 x라고 해봐. 얘가 x.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애가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얘 또는 얘가 gx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gx의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gx면 어때요? 얘가 gx면? 제가 답만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잘 봐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 1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1,f1이 있잖아요. 그럼 1,f1과 이 gx가 2분의 5일 때가요. 2분의 5. 2분의 5일 때가 100% 접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봐드릴게. 잘 봐요. 잘 봐. 그럼 제가 물어볼게. 잘 봐. 이쪽 왼쪽으로는 gx가 생기면 안 돼요. x값이. 공감하시죠? 여기까지?
잘 봐. x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변화율이 생기죠. 이렇게. 여기 gx 값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냥 기울기 같으면 되는 거잖아. 순간 변화율이. gx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얘랑 같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얘가 2분의 5면요. 그럼 이쪽이 안 생겨도 괜찮잖아요. 맞습니까? 이번엔 얘가 x라고 해봐. 이렇게 생겼어. 얘랑 같은 순간 변화율이 얘 아니면 얘지. 근데 얘가 2분의 5도 괜찮지. 왜? 여기에서 얘가 gx가 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값.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gx가 2분의 5가 접해 있으면 맞습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기울기가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인 겁니다. 맞습니까? 저기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이렇게까지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럼 얘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여기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이쪽에도 있겠지. 이쪽에도 보나마나. gx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2분의 5랑 접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럼 식이 나온 거 아니에요? 식 나온 겁니다. 그런 끝나는 거 내가 말했잖아. 그래프만 이해하시면 게임 끝난다고. 맞죠? 그러니까 1,f1이라는 점이 2분의 5인 점이라 100% 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조건에서 무슨 내용? 네? 나. 가입니다. 가. 나랑 가랑 합친 거죠. 맞죠?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 가. 근데 gx가 x좌표인 거죠? 미분.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위에 점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맞죠?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 정도 풀면 그냥 맞죠? 1등급이 아니라 90점 이상 확정입니다. 이 정도 풀면. 맞죠? 이 정도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는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뭔가 알 것 같다 이런 감만 들어도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허다합니다, 이거. 이걸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1등급이 나오려면 1년 내내 이런 거 풀어야 됩니다. 1년 내내.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 모든 과정이 다 끝나야 돼요. 고3 때는 킬러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는 수능 교과 과정이 줄어서 여러분이 확실히 빠른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올 겨울이면 늦어도 미적분 10만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겨울방학 때 미적분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수투 말고 미적분 심화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루는 함수만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적 함수는 지금 수투에서 다루는 미적은 다항 함수잖아요. 2차 함수, 3차 함수. 근데 미적의 수는 예를 들어 삼각 함수 아니면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그런 걸 미분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어요.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대신 그런 건 예측이 조금 요거보다는 예측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아니,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유형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서 비슷한 거예요? 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괜찮나요? 숙제는 여러분 첨삭이랑 오늘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 쫙 풀어오시면 되고 토요일부터는 저기 삼각함수 부분을 쫙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원 부분은 끝나죠? 제가 삼각함수 저기 활용 전까지만 프린트 해놨거든요. 그러면 진도는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수2도 도함수 활용 2만 나가면 되니까 얼추 진도는 이번 주 토요일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지? 오케이. 질문 없으시면은 첨삭으로 미리 좀 넘어가시죠, 여러분.